저 현대 사회에 이제 사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서 이제 인슐린 그리고 이제 나쁜 지방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약간 좀 많이 변형된 상태를 좀 일컫는 이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약간 크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호르몬 종류는 좀 약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볼릭 호르몬, 두 번째는 카타볼릭 호르몬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아나볼릭 호르몬은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인슐린들이 여기 아나볼릭 호르몬에 속합니다. 카타볼릭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 스테로이드 그리고 글루카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나볼릭 호르몬과 카타볼릭 호르몬이 무엇이냐? 아나볼릭 호르몬은 뭔가를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타볼릭 호르몬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이게 좀 약간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게 대사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 그런 데에 속하고 성장 호르몬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재생 그리고 치유에 좀 관여되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의 그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호르몬이죠.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저희 그 목에 위치한 이제 갑상선에 이렇게 있고 이게 저희 대사 그리고 뭐 혈압이라든지 그리고 체온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다들 아실 거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혈당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제 그 혈당을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왜 언급을 했느냐. 이제 인슐린이 굉장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요즘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한데 인슐린이 높고 낮아짐에 따라서 이 아나볼릭 호르몬들과 카타볼릭 호르몬들이 이게 자유자재로 이게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슐린이 이제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성 호르몬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또 낮아지게 되고요. 또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고 스테로이드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글루카곤들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이 이제 수치가 급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인슐린이 이렇게 급변하게 이렇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좀 채팅창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당 섭취. 네, 되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식습관입니다. 네, 식습관 중에 정제, 설탕, 그리고 탄수화물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게 보이는 이렇게 맛있는, 하얀색 가루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마약과 같은 존재이기도 한 이 설탕, 그리고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 정제 설탕과 탄수화물로 인해서 이 인슐린이 급변화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설탕과 탄수화물로 인해서 저에게 다양한 질환들이 이렇게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질환들에는 죽상동맥경화증, 그리고 당뇨, 피가 걸쭉해지고 고혈압, 혈압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비만이라든지 이제 치매, 또한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습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먹어줘야 하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많이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여기 이누이 쪽, 이누이 쪽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는 이제 마사이족 그리고 이제 태평양에 있는 이제 원주민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약간 대부분 식이가 한 가지만 그러니까 치중되어 있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만 이렇게 먹는 이제 그런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고기만 계속적으로 고기만 섭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만 계속적으로 섭취하는 이런 태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식이가 저희가 되게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해줘야만 저희가 건강하게 이렇게 저희가 생활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이런 이렇게 영양소만 섭취한만 하더라도 뭐 이러한 그 다양한 식습관 그리고 관련돼서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데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이러한 이유를 좀 이렇게 일단 보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섭취하지 않는지를 먼저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께서 좀 감이 오셨을 텐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 네, 그렇죠.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르몬 변형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네, 정제된 탄수화물 또한 이러한 네, 설탕들이 가득한 그리고 포화지방들이 가득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먹는다면은 호르몬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죠. 그래서 호르몬 변형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HDL 수치는 이제 당연히 수치가 낮아지고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허리둘레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혈압이 높은 것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통틀어서 바로 메타볼릭 신드롬.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대사 증후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체중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비만 환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몇 프로가 이제 나쁜 지방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몇 프로인지 혹시 여기 아시는 분들은 그냥 채팅창에다가 네, 좀 이렇게 네, 살포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프로일까요? 네, 50%. 예, 지금 되게 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30%의 비만 환자가 나쁜 지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머지 70%의 그 지방이 많은 이 비만 환자들은 별도의 질환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 말은 이 비만 환자 중에 그 70%는 네, 아무런 그런 건강에 대한 이렇게 문제가 없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HDL 수치도 되게 정상이고 중성 지방도 정상인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비만 그리고 이런 체중 이런 건강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해야겠는데요. 일단 지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 모두 다 나쁘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방 모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모두 그러니까 모든 지방들이 염증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나쁜 지방이 있기도 하고 좋은 지방이 있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좋은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나쁜 지방만 염증을 유발한다고 좀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보시면은 이렇게 좀 여기 다양한 저희 장기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나쁜 지방이 쌓이는 곳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이 그 나쁜 지방이 쌓이게 되면 보통 복부 지방이 좀 많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특히 장기 쪽에 쌓일 때가 바로 간, 그리고 췌장, 생식기, 예, 그리고 근육, 그리고 혈관 등에 쌓이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있는 회사에서 이제 동물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나쁜 지방들이 어디 어디에 쌓인지 보게 되는데 보통 간, 췌장, 생식기 이런 곳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의 성기능을 이제 강화시킨다거나 또 여성들의 성기능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려면은 나쁜 지방이 최대한 이렇게 쌓이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주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나쁜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인슐린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어떠한 사람들이냐? 인슐린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성장 호르몬 수치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장 호르몬이 낮아지게 된다면 우리 몸의 재생과 치유 활동이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해 대사가 증가하게 되고요. 우리 몸의 분해 대사, 즉 카타볼리즘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 말은 즉슨 저희 몸 안에 있는 혈관벽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상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 계속적으로 상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혈관벽이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서 뭐 축상동맥 경화증이라든지 또는 네, 그 고혈압 이제 그런 것들이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슐린 이런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인슐린 수치를 저하시키고 대사증후군, 이렇게 말씀드렸던 모든 이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체중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